오늘은 두 번째 시간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과서는 여기 보시면 122쪽부터 시작되고요.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특정 내용을 임시로 저장해두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변수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고 연산자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가 뭘까요? 자, 우리 이 게임 본 적 있을 겁니다. 인터넷 연결을 끊기 우리 이 게임을 종종 하는데요. 이거 구글의 TLX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점수 오른쪽에 82, 82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장애물에 부딪히면 이 점수는 초기화가 되거나 혹은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자, 이때 변수라는 거는 뭔지, 변수라는 게 이 게임에서 사용되는데 변수가 뭔지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수학에서 계산을 사용하듯이 컴퓨터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 파이썬의 산술연산 기호에 대해서 잠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산술연산 기호는요, 우리 수학적 기호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처럼 파이썬에서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는 기호를 산술연산 기호라고 합니다. 이 예시가 있는데요. 이 예시를 실창에 치게 되면 그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실창을 쌤이 들고 왔습니다. 예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7 더하기 4죠. 네, 이 더하기는 파이썬에서도 똑같이 플러스 기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11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7 마이너스 4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내면 3이라고 나오죠? 3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별기호는 파이썬에서 곱하기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별 4는 하지 않아도 당연히 28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 적어주세요. 7 슬래시 4. 이때 우리 컴퓨터에서 슬래시는 나누기를 뜻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요. 소수점까지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1.75가 나오게 됩니다. 2 별별 3. 우리 별별 3은 처음 듣는데요. 2의 3제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8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쌤이 4의 2제곱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4 별별 2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 슬래시가 하나 있으면 나누기 했을 때 목이랑 나머지가 둘 다 나오게 되는데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목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만 나오게 돼요. 그러면 5 슬래시 1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될까요? 당연히 목만 나오니까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나머지 퍼센트는 프로그래밍에서 나머지만 나타내는 연산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나머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몇의 배수를 판단할 때 나머지가 0인가로 몇의 배수를 판단하기도 하고 혹은 짝수, 홀수를 판단할 때도 나머지로 판단을 합니다. 7을 4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죠? 7을 4로 나누면 목은 0, 나머지는 3이 되겠죠. 이때 이 나머지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4를 2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요? 0이죠. 이렇게 나머지만 뽑아내는 게 이 퍼센트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학이랑 똑같이 가로가 나왔는데요. 가로가 나온 경우에 가로 안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7이 되고 2가 곱해져서 14가 되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때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중괄호나 대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소괄호를 여러 개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중괄호나 대괄호를 다 사용하지 않고 소괄호를 여러 개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 제일 안쪽 소괄호가 먼저 계산됩니다. 그래서 얘는 3이죠. 3에 3을 더해서 6, 6에 4를 더해서 곱해져서 24, 24에 5를 더해서 29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쌤이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쌤이 3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것과 그리고 두 번째 3의 제곱 곱하기 2 빼기 5 나누기 5 이 두 개를 파이썬 방법으로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기하면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시 일시정지 해놓고 만들어 보세요.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3의 제곱은 3 별별 2죠. 3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4 자, 원래 3의 제곱은 9이기 때문에 9에서 6을 빼면 3이 나와야 되죠? 맞습니다. 자, 밑에 거 3의 제곱 곱하기 2 빼기 5 우리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17.0
만약에 얘가 소수점이 안 나오게 하려면 5 나누기 5의 5만 나타내는 기호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된 것 같으니까 뒤에 활동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활동 1번 같은 경우는 코드 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파일에 이 파일에서 실행을 해주는 거 잊지 말기.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냥 계산에 플러스 안내 멘트까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프린트하고 안녕 이렇게 하면 안녕을 출력하는 거였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안녕이 출력이 되죠. 프린트하고 안녕을 하게 되면 안녕이 출력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안녕 플러스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은 출력이 되는데 뒤에 부분은 계산이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 뒤에 그냥 수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계산이 된다라는 거 파이썬에서. 이 부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이 다른 부분을 연결할 때는 콤마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콤마가 없다? 그러면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에러가 뜨게 됩니다. 즉 내가 글자랑 숫자를 연결하고 싶을 때는 콤마를 쓰면 되고요. 콤마를 쓰면 연결이 돼서 같이 나오는데 하지만 띄어쓰기가 생긴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한번 계산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천천히 한번 쌤이랑 따라 해보세요. 7 더하기 4는 7 더하기 4.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실행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안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그대로 나오고 띄어쓰기가 하나 생길 것이고 이 부분은 11로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다.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자, 괜찮으니까 쌤도 그냥 그대로 복붙해서 우리 간단한 이제 이해됐으니까 활동만 해야죠. 이렇게 계산기를 만들 때는 식까지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식을 나타내는 그대로 나타내야 될 부분은 따옴표 안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계산이 돼야 될 부분은 따옴표 없이 넣어준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주면 네, 이렇게 결과가 정확히 나온 걸 알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따옴표 안에 있는 이 수식은 뒤에랑 같은 수식이지만 얘는 계산되지 않는 수식이라는 거 그대로 나온다는 거 얘는 계산된다라는 거 실행 결과를 쓸 때 중요한 거는 우리 C까지 다 파란색 부분의 전체가 결과이기 때문에 다 동시에 적어줘야 됩니다. 7 더하기 4는 11 7 별 4는 28 이렇게 다 적어주세요. 7 나누기 4는 1.75 2 별별 3은 8, 5 나누기 3은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변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제 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우리 아까 전에 그 T-Rex 게임에서 배웠듯이 점수처럼 계속 변하는 수를 담아두는 상자를 변수라고 합니다. 계속 우리가 1, 2, 3, 4 이렇게 변하는 수를 이름도 없이 붙이면 계속 기억하면 힘들기 때문에 변수라는 상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점수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여기에 내가 계속 해당 점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그래서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라는 뜻이고요. 어떠한 값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공간입니다. 우리가 파이썬에서 변수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우리 컴퓨터 이메일 기억 공간 한 곳에 변수라는 우리가 이름을 지은 변수를 저장할 공간이 할당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변수를 사용하면 값을 저장하고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점수 1 이란 이름으로 100을 저장해 놓고 점수 2 라는 이름으로 200을 저장해 놓을게요. 여기서 쌤이 잠시 놓칠 뻔했는데 는을 집어넣었죠. 우리 수학에서 는은 같다라는 의미인데요. 컴퓨터에서 는은 뒤에 값을 앞에 변수가 들어갔을 때 뒤에 값을 앞에 넣는다, 대입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점수 1이라는 상자 안에 100을 넣어 놓겠다 라는 말이고요. 점수 2라는 상자 안에 200을 넣어 놓겠다 라는 말입니다.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명령에서 점수 1 플러스 점수 2를 한다. 그러면 점수 1이랑 점수 2가 더해진 결과인 뭐가 나올까요? 네, 300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변수의 특징이에요.
보통 프로그램은 하나의 변수를 여러 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변수를 구분하려면 변수마다 이름을 따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등호 역할 너무 중요해요. 변수에서 등호 역할은 대입 연산자로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박스로 대입을 해줬는데 A라는 변수, 얘는 변수 이름입니다. 변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변수 안에의 값도 어떤 것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소수점이 있는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파이썬에서는 들어가는 이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알아서 변수의 형태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 여기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한번 내려가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변수명을 작성할 때 규칙이 약간 있어요. 교과서를 잠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변수는 숫자, 문자, 리스트, 별 등의 자료를 저장하는 장소이고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이름과 초기값을 설정해야 됩니다. 변수에 저장된 값은 변수의 이름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를 입력받기 위한 변수 이름을 age라고 만들고 내 나이를 저장해보자. 파이썬에서 age를 만들고 또 실창이죠. 등호를 쓴 다음 나이 18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age라는 변수 이름을 입력하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18이 들어있다는 게 나오죠. 자, 이 명령은 18이라는 숫자를 age 변수에 저장했다는 것을 파이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호는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 아주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내려보겠습니다. 자, 변수의 이름을 만들 때 유의해야 할 점. 자, 이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어보기 전에 우리 학습지로 보겠습니다. 자, 숫자, 문자, 밑줄로 구성. 즉, 문자도 되고 숫자도 되고 밑줄도 돼요. 예를 들어서 배, 밑줄, 표정.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별 사용할 수 없어요. 하이픈 안 돼요. 빈칸 중간에 배 띄우고 표정 안 됩니다. 알겠죠? 숫자가 처음에 나올 수 없어요. 이 표정 안 됩니다. 숫자는 처음에 나올 수 없고요. 숫자 빼고 나머지 밑줄도 처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약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될 때 if 등등 이렇게 특정 명령을 하는 이런 예약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명령을 하게 지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문 대소문자로 구분한대요. 즉 배라는 변수와 배라는 변수는 다른 변수입니다. 각각 값이 저장될 수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변수 이름 뭐가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age, age는 1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고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age는 2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age를 값을 확인해 보면 2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즉 age 값에는 여러 개 저장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저장된 값이 저장됩니다. 그러면 age는 3. 자, 지금 대문자로 a를 대문자로 바꿨습니다. 그럼 쌤이 age를 출력을 해봅니다. 그럼 2가 나오고 age를 출력하면 3이 나옵니다. 즉 변수의 대소문자는 각각 다른 변수로 사용이 된다는 거. 밑줄을 처음 해볼까요? 밑줄도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age는 1. 숫자가 처음에 나올 수 없네요. 이렇게 변수명 작성 규칙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활동 2번.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3. 자, 이거의 의미가 뭐죠? 변수 a에 3을 저장, 대입한다. 됐습니다. 자, 이 빨간색으로 적은 거 방금 배웠는데 우리 뭐라고 불렀죠? 이거를 주석. 이거는 결과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적는 메모 같은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쌤이 프린트 A를 하면 뭐가 될까요? 3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쌤이 프린트 A를 할 때도 있고 그냥 A를 할 때도 있고 이 A를 적는 거는 이 실창에서 그냥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을 때, 변수를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이 원래 실창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코드창 있잖아요. 여기는 A를 이렇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화면에 보여져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자, 계속 넘어가서 가볼게요. 그러면 쌤이 여기서 A 플러스 2를 해. 그럼 뭐가 나올까? 네,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프린트 A를 해. A 값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3입니다. 보여주는 것만 5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B에 1.1을 넣습니다. 네, B에는 그러면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가 들어가죠. 프린트 B를 하면 당연히 1.1이 나오고요. B 플러스 1을 하면 3.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C를 넣겠습니다. C는 A 플러스 B입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C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될까요? 네, 4.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냐면 지금 A는 3이고 B는 1.1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쌤이 여기서 B는 B 플러스 2라는 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쌤이 왼쪽 활동이랑 조금 바꿨어요. 오른쪽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B를 하게 되면 뭐가 될까? B는 아까 전에 1.1이었죠. 그럼 3.1이 되죠. 그러면 프린트 C를 하면 뭐가 될까? 6.1이 되죠. 4.1이 되게 됐죠. 왜 4.1이 되나요? 왜 6.1이 아니라 4.1일까요? B는 일단 3.1이 됐고 C는 아까 전에 A 플러스 B인데요. 왜 이렇게 되지? 잠시만요. 쌤 고민 좀 해볼게요. A는 3이고 B는 1.1 C는 A 플러스 B C는 4.1 맞지? B는 B 플러스 2 B는 그러면 원래 1.1이었는데 B는 3.1이 됐어. A는 3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프린트 쌤이 프린트 C를 다시 하고 C는 A 플러스 B를 다시 하고 프린트 C를 하겠습니다. 자, 왜 4.1이 나오는지 알겠죠? 아까 전에 C가 이미 4.1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쌤이 다시 C는 A 플러스 B를 하고 프린트 C를 하면 6.1이 나오게 되죠. 자, D는 헬로우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D를 하면 헬로우가 되겠죠. 그럼 프린트 D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D가 되죠. 자, 이제 완벽히 이해했네요. 이제 활동 3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활동 3번 변수를 사용해서 삼각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터틀 로봇을 사용할 건데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먼저 삼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터틀 로봇은 우리가 쌤이 사이트에 올려놨던 이 팅커 이 부분을 사용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우리 아까 했던 게 남아있는데 잠시 지우고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틀은 오렌지색 말고 그냥 원래 기본 검정색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으로 100만큼 거북이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거북이 앞으로 100만큼 가죠. 자, 이제 삼각형이 되려면 거북이는 왼쪽으로 몇 도 돌아야 될까요? 그렇죠. 120도죠. 120도를 돌면 왼쪽으로 돌아서 다음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100만큼 움직여줍니다. 네, 또 돌아야겠죠. 지금 거북이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일단 돌려줘야 되고요. 다시 이쪽을 향하도록 몇 도 돌려줘야 될까요? 그렇죠. 120도죠. 점 레프트 120도를 돌려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북이가 앞으로 100만큼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쌤은 T점 레프트 120을 하나 더 넣어놨는데 원래 방향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 변수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조금 변경하려고 해요. 여기 잘 보면 이 6개의 거북이의 움직임 중 중복된 숫자가 있습니다. 중복된 숫자를 변수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서 중복된 거 뭐 있죠? 거북이가 움직인 거리인 100이 중복돼요. 우리 100이라는 거는 우리 거리를 뜻하는 L이라는 변수 안에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사용할 거예요. 자, 또 중복된 거 뭐 있나요? 여기 120 이것도 중복됩니다. 얘는 우리가 움직이는 회전한 각도이기 때문에 A라는 변수 안에 우리 회전한 각도이기 때문에 A라는 변수 안에 120을 넣어 놓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L은 100, A는 120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놔뒀고 쌤이 이 부분을 메모 표시, 주소 표시로 하나 표시할게요. 거북이가 이동하는 거리, 움직이는 각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동하는 거리 대신에는 L을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각도 대신에는 A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주석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봐요. 주석을 없애주겠습니다. 자, 한글 주석을 없애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변수를 사용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마저 적어주도록 할게요. L은 100을 저장한다. 자, 우리 수학에서의 등호와 컴퓨터에서의 등호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는의 의미는 오른쪽의 값을 왼쪽 변수에 대입한다 였습니다. A, 변수 A에 120을 저장한다. 이렇게 하면 밑에 변수를 사용해서도 똑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 변수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렇다면 네, 변수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중복된 값을 변수로 저장해서 관리하기 편하다입니다. 적어줄게요. 중복된 값을 변수로 저장해서 관리하기 편하다. 중복된 값을 지금 한 변수로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값을 수정하기 쉽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 크기를 2배로 만들려면 정확하게는 한 변의 길이를 2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수 몇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변수 L을 200으로 바꾼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썬의 연산 2가지. 우리 방금 산술연산 했었고 비교연산이랑 논리연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쉘 창에서 할 거고요. 자, 비교연산, 논리연산은 이 부분 중요합니다. true나 false 중에 결과가 나와요.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선택구조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선택구조에서는 점수가 300점 이상이면 인형을 받는다.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 걸 선택구조라고 하는데 이 조건을 만들 때 비교연산이랑 논리연산을 사용돼요. 일단 사용된다는 것만 알고 있고 바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학의 연산자랑 비슷해요. 이 부분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면 이거를 해석하면 A는 B보다 작다. 자, 그러면 실행 결과 나와 있죠. A는 3, B는 5일 때 실행 나올까? 이거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쌤이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쉘창에서 실행을 할 거예요. 자, 쉘창에서 실행을 해서 A는 3을 넣는데요. B는 5를 넣는데요. 자, 그러면 A라는 변수에는 3을 넣어 놓았고 B라는 변수에는 5를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A는 B보다 작다. 비교연산, 논리연산은 true, false 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true, false 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 얘는 true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올까요? 그렇죠. 3은 5보다 작은 게 맞으니까 결국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true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3이고 B는 5일 때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를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무조건 부등호가 왼쪽에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부등호가 왼쪽에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자, 수학에서는 부등호가 왼쪽, 오른쪽 상관이 없거나 밑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비교연산자에서는 부등호가 무조건 왼쪽에 들어갑니다. 3은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으니까 이건 역시 tru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는 B보다 크다. 3은 5보다 크다. true일까요? false일까? 네, 이거는 해보지 않아도 false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false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 봅니다. 느낌표랑 는 이거는 뭐냐?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즉 A랑 B가 같지 않다면 true가 나오게 되고 같다면 false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A랑 B랑 지금 같나요? 같지 않나요? 같지 않죠? 그럼 얘는 true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다른 예로 확인해 볼게요. A는 효정, B는 배효정. 자, A랑 B는 같지 않다.
표정과 배우정은 지금 글자 자체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는 두 개는 같다의 의미입니다. 같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A랑 B가 같으면 true가 나와요. 자, 얘가 지금 A랑 B는 표정 배우정으로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과를 하게 되면 false가 나오게 되는데 3, 5 같지 않죠. 얘도 역시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논리연산이라는 거는 두 개를 모두 이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할 때 사용하는 거를 논리연산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할 때 사용하는데 총 세 가지가 있어요. and, or, not. and 같은 경우는 두 개 모두 true여야지 true가 됩니다. 즉 true and true는 당연히 true가 되겠죠. 쌤이 이제 true를 대신해서 t로 적을게요. 근데 둘 중 하나라도 false가 나오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쌤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5는 크거나 같다 3 and 3은 같다 3. 자, 두 개 다 true인가요? 5는 크거나 같다 3. true 맞죠? 3은 3이랑 같다 true 맞죠? 그럼 얘는 true가 나오는 겁니다. 쌤이 일부러 하나의 false를 만들어 볼게요. 5는 3보다 작거나 같다. and 3은 3이랑 같다. false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false and false가 돼도 false가 나오고 false and true가 돼도 false가 나옵니다. 즉, 두 개 다 true여야만 true가 되는 게 and 연산이에요. or은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되면 true가 됩니다. 자, 그러면 true or false는 뭐가 될까요? true가 하나 있죠? 그러면 true가 됩니다. 그러면 or가 유일하게 false가 되는 경우는 뭘까요? 두 개 다 false일 때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or가 유일하게 false가 되는 경우 3은 3이랑 같지 않다. and, or 5는 작다 3보다. 자, false가 되죠. 두 개 다 false가 나오면 false가 됩니다. not false는 true면 false로 나오고 false면 true로 나오는 반대로 알려주는 게 not이에요. 우리 조건의 반대를 만들어낼 때 not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not false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not false는 당연히 true가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